받을 일이 있어가지고 저기 보봉사 있는 데까지 오다 늦었습니다. 이제 예전 서당 선생님 강합비를 하나 세워야 돼서요. 그 서당 앞에다가 그 일로 갔더니 좀 어떻게 해서 늦었습니다. 그 109쪽 그 회찰입니다. 지금 앞에가 지금 마음자리를 말했기 때문에 마음은 항상 이 마음하고 몸하고 할 때는 집과 주인으로 말하거든요. 이게요. 이제 뜻이자하고 마음심자 말할 때는 바다하고 싹으로 말해버리거든요. 이 경지에 따라 좀 처지에 따라 다르게 말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신불재원이라는 말을 딱 바꿔버리면 주인이 없으면 이렇게 되면 쉽습니다. 그 마음이 몸의 주제인데, 이 마음이 있지 않으면 이 소리는 우리 몸에가 주인이 없으면 이 말하고 똑같은 소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마음이 무적이라고 해서 갈적자거든요. 아니요, 자치적자 말고 갈적자요. 그 적당이란 적자가 갈적자가 되거든요. 그 적당하다는 적자가. 그래서 주일무적이란 말은 하나를 주로 해서 다른 데로 마음이 달려간 데가 없는 거에 주일무적이다 이렇게 합니다. 경잉은 이제 이 경자가 그래갖고 발전을 해가지고 이천선생 제자들이 이제 경자 뜻을 막 넓혀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경원시 상요 차심 제절이니 경이라 하는 것은 항상 이 마음이 이 속에 있도록 하는 걸 요하니 그럽니다. 항상 여기 속에다가 마음을 두도록 요한 것이니 직시 직상직하에 직시의 직자는 다마직자고 직상직하라는 말은 그 철두철미나 같은 문자입니다. 그래서 직상직하는 곧 위로부터 곧 아래에까지니까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그게 철두철미하라는 말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직상직하이 곧 다만 직상직하이 위에서 아래까지 무 서모 유곡이라 서모 털끝만큼도 유곡이라는 것은 곧을 직자 반대로 보니까요. 유곡이 굽어지는 것이 없음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육아에서는 공경정자로 마음을 보존하는 방법을 삼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10쪽 다음 장을 넘기셔가지고 쌍봉요시 있죠. 그 첫째 줄에 보시면 쌍봉요시요. 쌍봉요시가 말하기를 사불득기경은 그 앞에서 그 사불득기경이라는 게 다른 말로는 사유소거든요. 유소 공부즉 부득기경이라고 그랬죠. 그 정심장이에요. 공부한 바 있으면 부득기경하고 그 있지 않습니까? 호요우한으로요. 이 말은 네 가지의 부득기경은 언신, 심불정야오 마음이 바르지 못한 걸 말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그런데 방금 말한 보아도
볼 수 없다 이 아래의 말은 마음이 없으면, 봐도 보지 못한다 아래의 말은 언신불수야라. 이건 몸이 닦여지지 않은 것을 말한 것입니다. 언차이 불언 소이는, 언차이 불언은, 그런데 우리가 이걸 말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것은, 여기에 뭘 말하지 않았냐면 공부가 말이 없어요. 이 마음 공부에는 부득기경이란 말 있었지, 그게 마음이 바르지 못한다고만 말했지, 여기에 신불재언이란 것도 마음이 없으면 몸이 닦여지지 않는다라고만 말했지, 공부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이 정신지각은 쉽게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일불제차면 그럽니다. 만에 하나라도 여기에 있지 않으면 조이 이견자도 이 불능견이와 거칠어 가지고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이미 능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이게 그런데 하물며 우리 정신지각으로 의리의 정미한 부분을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전자지의는, 이 글을 전문을 썼던 사람의 의도는, 항상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차조의 명정법을 씁니다. 거친 부분을 빌려다가 정밀한 부분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항상 놓고 쓴 문자가 말할 수 없는 부분이나 말로 쉽게 표현하지 못한 부분은 항상 말할 수 있는 걸 갖다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은 천자, 선은 인 그럽니다. 하늘이란 것은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말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이치를 잘 말하려면 하늘 갖고 하늘 말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갖고 하늘 말하면 됩니다. 그게. 그래서 선언 천자는 그럽니다. 그 선언이라고 아주 이 착할 선자가 잘할 선자니까요. 이 하늘에 대해서, 그 하늘이란 뜻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잘 말할 사람은 바로 보이는 세계가 사람이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안 보이는 세계를 말하려면 있는 세계를 통해서 말한 것이 가장 빠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바로 감각기관을 통해서 사람의 정신지각의 상태를 밝혀놓은 것, 이렇게 글을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대체로 성인의 말씀은 이 차조의 명정법입니다. 이 거친 부분을 말해줘야 사람이 쉽게 알거든요. 이게 차이수신이 재정기시민이라고 해서 공부가 없어요, 이 부분에. 그래서 이것을 몸을 닦은 것이 그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한다고 했지, 마음 닦는 법이 없거든요. 여기가. 자, 이것은 빠졌거든요. 그래서 주자가 여기에다가 다시 글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연결하려는 의도는 딱 두 가지입니다. 연결하려는 의도는 공부에 차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 성이 다음에는 정심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공불가 골 그랬죠. 공부는 앞에 단계 하면 뒷 단계는 안 해도 된다고.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바로 공부는 앞에 단계 하면 뒷 단계로 이어가야 하는 거라고. 딱 두 가지. 앞에서도 그것 말했죠. 차례가 있다. 어느 한쪽 공부를 빼놔서는 안 된다. 여기도 두 가지 뜻으로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 글이라는 것은요, 논조가 있다니까요, 논조가. 딱 어떤 글을 쓸 때는 그 논조에 의해서 쓰기 때문에, 예, 그것만 찾아서 그냥 보시면 이게 쉽거든요, 이게. 차역성 상장하야 이기하장이라, 이것은 또한 상장을 이어서니까 제6장이니까 성의장 아닙니까? 성의장을 이어서 아래의 장을 다시, 아래 장이면 8장이거든요. 8장은 제가하고 수신으로 넘어가면서 여기에 수신 정심이 수신에서 제가로 넘어간 걸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게요. 개의성적 진무학이 실유선어라. 이제 여기는 항상 그랬듯이 공부는 차서가 있다. 정심을 하려면 성의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것 지금 먼저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의성을 해야 정심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정심 나가고 그 다음에 수신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 그래 빠진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성의 부분이 없었잖아요, 이번 글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진실하여지면 진무학이 실유선이라 참으로 악은 없어지고 실제로 선은 있게 된다. 이게. 이렇게 해서 유선무학이 되면 악이 없고 선이 존재하면 그것이 마음자리로 보존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소위 능존시심하야 능히 이 마음을 보존한다라는 것이 뭔 글자인지 이제 아시겠죠? 이게 정심이에요. 글자만 바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마음을 보존해 가지고 수신을 갖다가 여기는 검기신으로 썼죠. 이게요. 바로 이것은 의성을 하여야만이 정심과 수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례차례로 의성하고 심정하고 신수를 해라. 바로 여기까지가 차례를 흐트르지 마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뒷글도 그런 말로 쪼개놨죠. 주자왈 의성 연후에 우리 생각이 진실해진 이후에 심득 기정하야 마음이 그 올바름을 얻게 돼서 스스로 선우가 있다. 주자께서는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선우가 있다 이 소리가 공부에 차례가 있다 이 소리예요. 이제 그런 말을 놓쳐버릴까봐 신한진 씨가 다시 말해요. 차은 의성이 후 심가득이 정이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주자의 의도는 2차자니까요. 여기에서 말한 주자의 의도는 의성이 후에 우리의 생각이 진실해진 후에 심가득이 정이니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하고 있으니 이것이 뭐냐면 주자는 선우라고만 했죠. 근데 이것은 개 기서지 불가란자야라. 그 공부하는 차서가 어지럽혀서는 안 되고 이런 순서대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때냐 선우가 기서지 불가란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절반 말했죠. 공부는 순서대로 해라. 이게. 그러면 어느 한쪽 공부를 안 하면 안 된다. 공부를 한쪽을 빠뜨려 놓으면 안 되겠죠. 그래 연자부터는 이제 그 뜻이에요. 이게. 연이나 혹 단지 성이요. 그러나 혹 여기에는 뭔 글자로 딱 시작합니까? 다맛단자가 들어가면 그것뿐이에요. 거기에 국한될 때 쓰는 글자가 다맛단자예요. 혹 간지성이요. 혹 성의만 할 줄 알았고 이 소리의 속에가 뭐가 있습니까? 성의 공부만 하고 더 이상 못 간다가 단자에가 있잖아요. 딱. 그리고 불능밀찰 차심지 존부면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보존되어 있는가
않는가를 살피지 못하면 이 소리는 성의 할 줄만 알고 마음을 바로잡을 공부를 못하면 이랬잖아요. 이 소리는 제1단계 공부는 했는데 제2단계로 이어가지 못하면 이 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우 무의 직내의 수신야라, 이렇게 되면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직내를 해서 이 옵술무자가 2번 걸거든요. 직내란 말은 마음 공부를 직내라고 그랬죠, 앞에서요. 내면의 마음을 바르게 할 수가 없고,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없으면 더 나아가서 몸을 닦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옵술무자를 하나만 썼죠. 이게 2번 해석하면 쉽게 이해가 되시죠. 이게요. 그래서 직내라고 하는 것이 글자를 바꿔서 보십시오. 고들직자가 바로 정자 뜻 아닙니까? 예. 내자를 마음심자 써보면 되지 않아요. 이 글은 이렇게 해서 그 문장을 쓰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같은 문자를 중복해 쓰면 질리잖아요. 이게 이렇게 해서 문장이라는 것을 써나가는데, 요즘 논문 쓴 데는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그 개념이 왔다 갔다 한다고 똑같은 일관성적인 단어 사용하게 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분명한 것을 요하지만 그것처럼 무식한 글이 없어요. 그래 놓으니까 논문들을 사람이 안 봐줘요. 그게 그 진부한 문장이거든요. 그 예전 사람 논조는 그렇지 않아요. 문장을 이렇게 바꿔놓음으로 해서 읽기 좋고 실증 안 난 것이에요. 여기다 맨날 정신만 써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그것은 기도나 할 때, 관세음보살을 할 때 쓰는 것이지, 문장은 그렇게 쓴 게 아니에요. 문장은.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 할 자격도 없지만, 좀 다르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거기 신한진 씨 말을 한번 봐주시고, 한번 봐보십시오. 그래서 신한진 씨와 차원 성이 우불가이 부정기심이니, 여기에서는 성의를 하였으면 또한 그 마음을 바로잡지 않을 수 없다라는 점을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부하면 저 공부로 넘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내 기공지 불가 결자라, 그 공부라는 것은 어느 한쪽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다. 우리는 공부만 할 때 이 2가지뿐이 없습니다. 공부는 차례가 있고 하나 했다고 거기에 멈추지 마라. 항상 공부는 이 2 범주에서 벗어난 말이 없습니다. 이 글 가만히 보면 혹이 의성적 심정한데, 물을 적에는 입가를 하든지 그러거든요. 근데 그냥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여기가 이제 글을 잘못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 생각이 진실해지면 마음 공부 안 해도 됩니까? 이 소리와 같아요. 마음이 성하면, 뜻이 진실해지면 마음은 절로 된 거라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것은 절집안이 공부 잘한 것이에요.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쓸데없는 망상을 털어버리는 공부도 해야 되지만, 다시 마음자리를 닦아가는 공부도 하셔야 돼요. 이거 하면 이거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부분은 절집안의 공부가 더 정밀해요, 사실은. 이 육아에서는 좀 마음 공부를 좀 솔직히 소홀히 하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칫 잘못하면 의성 공부만 하면 정신 공부 안 해도 된다 이 소리잖아요. 이러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주자가 불연하다.
그렇게 보지 마라.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저 기구는 우리가 이 몇 구절은 우리 지금 의성에서 심정으로, 심정에서 신수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 몇 구절이라는 것은 그걸 조심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 마음 공부하면 몸뚱아리가 절로 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몸도 조섭을 해야 돼요. 이게 마음하고 몸하고 딱 하나 돼버리면 말할 것 없어요. 그건 최고 경지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음 따로 몸 따로가 놀 수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마음이 공부가 끝났다고 해서 몸의 수행의 공부가 없어서는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여기는 어떤 것이 있냐면, 저 기구는 이 몇 구절은 연료우단하고, 연료우단이란 말은 공부는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연결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공부의 단락이 또 있어요. 이게 끊어져요. 그래서 마음 공부하고 몸으로 넘어간 것이 연결되어 있지만 마음 공부는 마음 공부고 몸의 공부는 몸의 공부예요. 이게. 그리고 단료우련이라 그게 끊어져 있는 것 같지만 또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갖고 봐야 되거든요. 한 뭉터리로 봐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이것을 너무 끊어버려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 말은 그거거든요. 자르고 붙이고, 붙이고 자르고,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수약, 불상, 연철이나 잘라놓은 입장에서 보면 비록 서로 연이어서 엮어놓은 것처럼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러지만 중간에 우자상관이라 중간에는 또한 스스로 일관성을 가지면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뭐에다 비유했냐면 여일간죽하니 하나의 대나무와 같은 격이다. 그 대나무를 보면 수, 지시, 일간이나 비록 대나무로 보면 하나죠. 막대기로 보면 그게 지시, 일간이죠. 단 하나의 막대기지만 그 막대기 속에가 또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마디죠. 연이나 기간에 우유하다 절하니 그 사이에는 대나무 하나 사이에는 많은 마디가 있잖아요. 우리 공부는 그와 같은 것이에요. 전체로 보면 하나지만 전체 속에서 단계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미성이면 우리의 생각이 진실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체가 시사원이 전체가 이것은 사사로운 생각으로 망상과 집착으로 꽉 차 있을 것이니 이 소리 아니에요. 그럴 것이니 갱리의 삼 정심과 다시 이 심할 심자가 삼자로 읽으면 무슨 삼자죠? 무슨 삼 그러죠. 그러면 우불갑을 정기심이라 또한 그 마음을 정심을 해 나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공부한다라는 것이 불경도 한번 가만히 봐보십시오. 불경도 마음자리 공부할 때 마음의 병폐를 많이 말했는가 마음의 근본자리를 많이 말했는가 한번 가만히 경서를 한번 봐보십시오. 거기에 대다수가 마음의 병폐를 말한 부분이 많네요. 그게 마음의 근본자리는 몇 마디면 끝나본다니까요. 이것이.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중생들은 그러니까 여기 좀 말하기가 좀 미안합니다만은
이 마음이 그릇이거든요. 그리고 성품은 물인데, 이 마음, 육아는 그렇게 봐요. 이제 그 마음을 근본자리로 보면은 마음이 이치로 봐요. 그 이제 마음을 기능 측면에서 보면 기로 봐요. 자, 그런 건데. 마음은 이제 기질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육아에서는 보거든요. 이게 그릇하고 같아요. 그래서 물은 같은데 그릇에 따라서 물의 청탁이 차이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성인은 맑은 그릇에 맑은 물이 들어가서 호원하신데, 이 현임만 돼도 반쯤은 탁하고 반쯤은 흐려서 가만히 놔두면은 깔아앉아요. 근데 중생은 꾸정무리도 많거든요. 우리 황토물 깔아앉혀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컵에서 황토물 깔아앉혀 보면 위에 한 1cm나 맑은 물이 있고 아래는 다 황토네요. 이게. 그래서 1cm만 깔아앉아도 괜찮아요. 1cm만 깔아앉아도. 그런데 이 황토물은 고요히 물결이 안 나도 황토물은 고요에도 안 비친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중생 마음을 가라앉혀도 안 보이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이게 그 절집안에서 할 말이 아니고요. 이게 사실은 사람의 마음에는, 그래서 뭘 문자를 쓴가 하면 소인은 무정심이라는 말을 써요. 사실은요. 소인에게는 고요한 마음이 없다고. 고요해도 황토물이 잠시 물결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맑은 물이 막 훤해갖고 보이는 세계가 안 나타나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고요히 하면 부처님처럼 그런 해안이 밝아져야 되는데 안 밝아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밑에 황토물이 덜 빠져서 그런 거예요. 이게. 언제 빠져요? 아니, 그래서 참선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물은 뭘로 바꾸냐면은 물기가 없는 황토 반죽으로 봐요. 그래서 동물은 고요한 마음이 없어요. 어차피 풋대죽이에요. 그건. 중인의 차이는 그 황토가 어느 정도냐 따라서, 그래서 사람의 우리 보통 중생의 마음은 고요해도 평상시보다는 낫지만 그게 완전히 깨끗하지 않으면 그런 성인처럼 부처처럼 그게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참선이라고 하는, 사실은 참선이 그 강경책입니다. 그 참선이 그 과격한 방법이에요. 그게 그 참선이 그 원건적 수양 방법이 아닙니다. 그게. 그리고 실제로 선사들도 그런 말 썼고요. 그 용광로와 같은 걸로 보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막 절집안에서 그런 파격적인 수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집안에 그런 말 함부로 할 일은 아닌데, 아이 말이 그러지, 한 5시, 6시 잠 안 자 보십시오. 그 밤 미쳐보네요. 그런 과격한 방법을 쓰는 것은 바로 선사들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중생의 근기가 어느 정도까지 가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그래 놓으니까 그 과격한 방법으로 수행 방법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육아에서는 그게 실제로 여기에 구체적인 것이 많이 없어요. 가만히 글을 보면 이게 항상 마음 일어난 자리에서 조심한 대로 넘어가면서 정심이라고 했지만, 이 칠서 다 봐도 마음 근본 자리가 어쩌고저쩌고란 말이 별로 없어요. 이것이 이 불가하고 육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 정심 공부가 효과가 있긴 있어요. 이 가만히 참선하는 공부가
이거 쓸데없는 소리로 오늘 또. 산청에 살았던 어떤 선비가 이제 그분도 돌아가셨지만, 나이가 60이 돼도 그렇게 글을 선비로 해도 답답한 면이 있어요. 그분도 알아요. 자기가 답답한지. 그래서 자기 그 선조 사당 모신 그 자리에서 한철 어디 참선을 했을까마는 한 석 달 겨울 내내 글 안 읽고 가만히 눈 감고만 앉아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부터 안목이 열린 경우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고요히 해놓으면 그 공부가 어느 정도 된 데에서 마음이 안정되면 보이지 않는 그 안목이 새로운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을 많이 말했어요. 갑자기 황골탈퇴를 했다고. 그 사람 소견이 달라지면 글이 달라지거든요. 그게. 그 육아에는 정작법이 별로 없거든요. 솔직히 말했어요. 그게. 근데 정자를 참선이라 말하기는 그래도 그 효과가 있어요. 확실히. 그것이 전부 정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정자니 뭐니 하는 공부가 성의 공부가 아니에요. 고요히 앉은다라는 거, 그 정신 공부예요. 그게 그 효과가 있어요. 확실히. 정자가 고정자? 아니요, 고요정자예요. 육아에서는 불교 문자 안 갖다 쓰거든요. 그래서 고요정자, 안질자자를 써요. 그 정좌를 한다고. 네, 안질좌자로. 절지반처럼 정자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 없어요. 정좌만 나왔지. 정자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어요, 또. 이게. 불가에서는 견성, 성불을 말하는데요. 성품하고 마음은 어떻게 구분해요? 그게 절지반에서 보는 것하고 육아에서 말하는 성리론이 좀 달라요. 육아에서는 마음을 기로 보고 성품을 원리 개념으로 봐요. 그게 이치자로. 그래서 성품이 동일처로 봐요. 성품을 동일처로 봐요. 그리고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 따라 다 다른 기질의 속성으로 봐요. 그런데 절지반은 정반대로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예. 그 성자를 개별적 성으로 보면 그 기질성의 개념이거든요. 그게.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그 성자를 또 절지반에 본연성 그리고 본 것도 있어요, 내가 가만 보면. 예. 그게 본체 자료로도 말하고, 그 개체 자료로 말해요. 개체로 말하면 기질성이에요. 그게. 그 육아에서는 딱 구분해 놓고 쓰거든요. 본연성, 기질성으로 나눠요. 이게. 그런데 기질성은 그 가치 개념을 상실해가지고 후대에 나오면 기질성에 관한 부분은 개척의 대상이지, 바로 지키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불성자원이라 성품으로 생각 안 해버려요. 이건 개혁의 대상이니까, 그걸. 육아는 그렇게 돼 있는데, 불가에서 논조는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소위 제기가 재수기신 자난 하면, 여기는, 연결되어 왔지 않습니까? 앞에가 정심 수신이었으니까, 수신에서 제가로 넘어가는 연결고리가 있죠. 여기가. 그래서 소위 제기가 재수기신 자는 그 집안을 가다듬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몸을 닦는 데 있다라고 하면 딱 이건 구분을 지셔야 됩니다. 수신이라는 것은 명명덕의 마지막 단계죠. 이게. 그러면 제가는 뭐가 됩니까? 신민의 첫 단계죠. 이것이 바로 자리와 리타의 교차점이에요. 자리에서 리타로 넘어간 자리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제기가 재수귀신을 먼저 개념을 정의하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리에서 리타로 넘어가면 사람과 사람을 상대한 것이에요. 이게 바로 나와 너의 사이에서 서로가 만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수신에서 제가로 넘어간 것이에요. 수신이 내 몸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는 내 식구 아닙니까? 바로 나와 남의 사이에서,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개념이 설정된 것이에요. 이 앞에서 말하는 마음자리하고 분치, 공구, 호요, 우하는 내 마음과 사물의 관계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로 넘어오면 사람과 사람 관계 속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과 사람 관계는 그 타너 스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한 건 아닌데요. 타너 스님이 그 장자책 녹음 있잖아요. 거기에 듣다 보면 잘 말씀하신 게 있네요. 그 손님 대접 잘하는 것이 무심보다 더 좋은 게 없다고. 이게 사람은 무심을 못하고 마음이 있어가지고 잘해주고도 요거도 먹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장자의 내용인데 남을 대하면서 무심처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유심이 뭘로 넘어서느냐? 바로 유심이 편자를 만들어요. 이게 이 마음이라는 것이 벌써 두기 시작하면은 끌리거든요. 이 끌린 것이 사람과 사람 관계에 망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글자는 편백할 벽자고 편백할 벽자가 5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오벽이라고 그래요. 5개의 편백된 거. 그렇게 이 글을 보시면 쉽습니다. 우리가 사람 안 만날 수는 없잖아요. 사람 만나지 말란 건 아니거든요. 사람을 만나되 편백한 데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편백을 없애는 것인데 우리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의 그 마음이 좋아하는 것하고 싫어하는 걸로 넘어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호오로. 그걸 순역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순역에서 그게 치우친 거예요. 좋으면 좋은 대로 치우쳐 본다니까요. 바로 이 첫째 구절이 그것입니다. 그 소위 제기가 재수귀신 자는 그 집안 식구를 가다듬는다라는 것이 그 제기가라고 할 때 제자가 똑같이 가다듬는 것입니다. 이게 이 가다듬을 제자가 자기 집 식구들한테는 다 똑같이 해준 것 같아도 그 같은 식구들한테 똑같이 못한 것입니다. 이게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똑같이 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거 왕건이 백지 한 소리예요. 이 자식들도 정이 더 간 놈도 있고 좀 덜 간 놈도 있고 뭘 때는 같은 애들이 말해도 신경질을 날 때가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해도 내 자식이라도 그거 똑같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인 즉슨 똑같다고 그래요. 이작 쉽지 않아. 너 10손가락 한번 깨물어 보라고. 안 아픈 손가락 있냐고. 말인 즉슨 자식들 듣기 좋아라고 한 소리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거기에서 흐트러져 있어요. 그래 제가는 똑같이 알아요. 똑같이. 이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학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 거라니까요. 이게 사람이 집안에서 최고로 우리가 마음이 쏠린 데가 어딘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한 놈이네요. 잘해가지고 이쁜 짓 한 놈. 여기는 딱
치우치기 쉬운 편차에서부터 넘어가요. 여기가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좋아한 놈, 두 번째는 반대로 미운 놈. 미운 건 당연히 밉죠. 그러나 지나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바로 여기에 글이 그렇게 넘어간 것입니다. 이니 지기소 친행이 벽언하며 한데, 아니 내 자식 공부 잘하면 그건 나쁩니까? 같은 자식이라도 그 내 자식 공부 잘하면 정말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 나온 건 당연지사한 겁니다. 그게 나쁜 거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부 잘한 자식만 그 두둔했다가 그 동생이나 그 형이 그 좀 안 좋은 대로 흘러간 놈도 있네요. 그게. 그래서 그 하나 자식 때문에 5만 자식 버린 경우가 있다니까요. 예. 그 부모가 꼭 그러거든요. 네 동생 좀 봐라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돌머리를 갖고 났냐고. 그 형으로서 기분 나쁘거든요. 그게.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제가 아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있는데, 하도 개짓을 해가지고 개아무개라고 그래요. 그래, 왜 개가 되고 그러는 거는 동생들이 다 공부를 잘해요. 그래, 현직에 지금 의대 교수가 둘이 있어요. 그냥 그 친구는 전주대 한문과를 나왔어요. 그러니 부모 놓고 쓴 문자가 성깔도 있겠다, 부모가. 맨날 놓고 쓴 문자가 동생 좀 보고 살아라. 머리는 안 따라주는데 어떻게 동생 보고 삽니까? 그러니까 또 개짓을 해갖고 이제 그 이름이 개아무개예요. 그 이름을 개똥이라고 우리말로 그 누구말 부르기 좀 그저 예를 들어서 이름 2개 붙여갖고 앞에다 개자를 붙여줬다게요. 그게 그 동생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 우리 실상이 심하면 안 되거든요. 미워하되 너무나 심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이러면 역으로 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잘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편백할벽자로 지나치면 안 돼요. 이게. 근데 이 부모하고 자식 간이라는 것이 그 쉽게 안 되거든요. 한번 미우면 그거 참 힘든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없는 집은 더 쉬워요. 기대가 적을게요. 기대가 적으니까. 그런데 있는 집에서 자식 못 되면 그 욕만 못 합니다. 그 기대감 때문에 치우친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 바로 싫어한 데에서 그 치우쳐버린 것이 지기소 1,500원이네. 이게. 지기소 외경이 벽언이라는 것도 우리는 외경하면 다 좋지 않습니까? 외경이라는 것이 좋아하면 이 사랑이라는 것이 아래로 가면 친해고 위로 가면 외경이네요. 이게. 친애하고 외경은 좋아하는 데서 나온 것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 외경도 이제 집안에서도 볼 수 있고 이게 종교로서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경외하는 거 좋죠.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친 거 안 돼요. 이게. 종교에 광이 되는 거 이거 외경한 데서 지나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일반사로 보면 그러시고 집안에서도 너무 외경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모든 것이 그 사람 말로만 가본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외경하되 이게 촌에서는 그런 집안이 가끔 있네요. 할아버지 말이 지상명령이면 할아버지가 좀 잘못했는데도 온 식구들이 그렇게 따라간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이 올바른 게 아니거든요. 이런 데에서 그 외경한 바에서 치우친다 소리가 그런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경애하신 어른이라도 잘못된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걸 바로잡고 다시 말씀드리고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 그 촌에 가면 그런 노인네들 좀 있거든요. 그게. 그 노인네들은 또 지면은 또 곧 죽어볼 것 같이 생각하는 영감들이 있어요. 그거 안 좋은 일이거든요. 그거 지기서 외경이 100원입니다. 그 온 식구들이 외경 안 돼서 그 치우쳐가지고 막 어쩔 수 없이 따간 경우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기소 애근이 벽언이 참 이것이 애근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집안에 참 몸이 멀쩡하면 좋은데 몸이 멀쩡하지 못한 자식이나 두면 아이고 그 자식 때문에 온 집안이 시끄럽네요. 그 몸이 좀 불쌍하니까 더 돌봐주고 애근이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주고 슬퍼해주고 그건 좋죠. 그건 당연지사죠. 몸이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 비위 맞추다가 잘못되고 그것 때문에 집안 흐트러져 본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이게 그래서 그 몸 성치 못한 자식도 가지고 집안이 그 시끄러운 집안도 있네요. 그게. 그래서 꼭 그래서는 안 되는데 사람이라는 것이 몸이 성치 않으면 정신까지 성치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그걸 자꾸 도전하다 보면 참 그 힘든 부분이 있겠다라는 것이. 자, 이 부분은 참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불쌍한 걸로 보면. 근데 그것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만 보면. 그것이 지기서 애근이 100원입니다. 그게. 애근한 그 집안 식구 때문에 거기에 치우쳐가지고 흐트러져 본 경우. 지기소 오타이 100원인데 여기에 오타가 제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주에. 이 오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윗사람한테는 애기를 깍듯이 차리지만 부모 입장에서 아래에 자식을 대할 때는 그 애를 간소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놈들이 있는데 내가 빗질아 들고 내가 청소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내가 그 어렸을 적처럼 청소 안 한다고 해서 게으른 것이지만 나이살 먹으면 좀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예의 깍듯이 안 챙긴 것이거든요. 남을 대할 때 하지만 내 식구 대하고 또 집안의 어른이 되면 자연히 애들도 시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오타라고 해요. 이게 오만하다는 예의를 갖추지 않은 것이고 게으를 타자는 해야 할 일을 조금 미룬 거예요. 이게 집에 어른이 되면 자연히 오타를 하죠. 이게. 그런데 우리말로 하면 이 오타를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는데 이걸 몰아붙이는 사람은 어떻게 한 거는 오만과 게으름이라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오타가 이것이 편백할 것까지 있느냐. 오타는 편백할 것도 말할 것도 없이 애시당초 없어야 된다고. 그렇게 비난을 해요. 오만이 교만을 낳거든요. 이 오자가 교만을 낳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게으르면 모든 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게 죄악의 원상이란 거예요. 당연히 원상이죠. 그런데 집안의 어른들 입장에서 애들하고 어떻게 똑같이 합니까? 그리고 자식들이 부모 모실 적에는 당연히 세소응대하는 것이고 그러면 부모님은 조금 덜 갖추고 덜 움직인 거죠. 그 입장에서 오타를 쓰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벽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너무나 어른 행세해가지고 얘들한테 거부감을 줘서도 안 돼요. 이게. 그게 오타이 벽언이에요. 집안 어른으로서 당연히 좀 해야 할 일도 얘들한테 시키고 당연히 그러죠. 근데 그것도 너무 농도가 심하게는 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어른 노릇도 너무 지나치게는 하지 마라. 자, 그것이 오타한 데서도 치우칠 정도까지는 가지 마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왜 우리는 치우치게 된가? 왜 치우치게 된가? 그것을 다른 게 아닙니다. 치우친 것은 사람의 마음, 감정 때문에 치우친 것입니다. 감정이 사람의 마음을 치우치게 하고, 치우치면 사람은 다른 걸 성찰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 치우쳤다라는 것은 뭘로 넘어가냐면 모른다예요. 자기가 그러면서도 그런지 모르거든요.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여기에 글이 뭘로 나오냐면 고로 호의지기약하며 할 때 글을 분석을 해 보십시오. 오이지기미 할 때에 호자와 오자는 감정이지 않아요. 좋아하면서도 그 좋아한 자식이 다 성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의 잘못을 안다라는 것. 내가 이쁜 자식이지만 내 사랑하는 자식인데도 내 사랑하는 자식의 잘못을 알아보면 뭡니까? 감정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건 이성이 나온 거예요. 이게 감정을 조절하고 편백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내 자식이 잘못하면 미워할 건 당연한 감정이죠. 그래도 미워한 자식놈도 좋은 점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 아름다운 것을, 물론 공부를 못해도, 어떻게 보면 공부를 못해도, 구분소리 선삼시킨다고, 그 못난 자식이 부모 모시네요? 좀 이런 말 하면 안 됐지만은, 자식들 똑똑히 키워놓으면 지능력으로 커가지고, 구분소리 선산시킨 것으로 그 부모 곁에 있어서 나중에 효도 안 놓으면 못난 자식들이 하네요. 그거. 못나게 키워야 촌에 한 마리 있네요. 촌에. 대학 갈쳐놓으면 논다 팔아가지고 사업한다고 가져가고, 좀 무식해놓으면 한 푼만 한 푼 벌어가지고 와서 집에 뭐 사다 준다고. 그 촌에는 그러네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아무리 능력 없이 미워해도 기중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에 편백이 뭔지 이제 아시겠죠? 우리는 모르는 데에서 너무 이성을 잃어버리면 편백한 거예요. 사람이 감정 없으란 법은 없죠. 그런데 감정에서도 바로 감정에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글은 다음에 뭘로 넘어가냐면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랑에 안 빠지면 알게 돼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글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좋아한 건 감정이지만 좋아하면서도 그 애들 잘못된 줄 알아야 하는 것이고, 미워하면서도 그의 잘못된 걸 아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올바른 재가인데, 이렇게 한 사람이 이 세상에는 참 적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글은 다시 뭘로 봐야 되느냐. 여기에 글이 시작할 때 사람인 자예요. 그러면 천하의 사람은 누굽니까? 이게 이 세상에 보통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군자란 말을 안 써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다 이런 병폐를 가지고 집안을 망쳐버린다 이 말이지, 군자는 이룰 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사람인 자하고 뒤에 청하를 써요.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적은 거라고.
아이, 주는 조금 쉬었다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 정이 나오는 사이에 마음의 기능이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서 과하거나 불급함이 나오게 돼요. 또 중도가 있다거나. 그래서 사람의 선악은 우리의 모든 잘잘못은 동시에 존재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순수하게 잘 써먹으면 자애롭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사랑이란 걸 잘못 써버리면 고식이라고 그래요. 그게 고식집회 그래요. 더 쉽게 그 고식이란 문자는 요즘 잘 안 쓰니까요. 예. 그런 말은 좀 안 쓰니까 냅두고. 의로 보면 사람이 오르르자 있잖아요. 이 어떤 우리 지금 가끔 그 국제정세 보면 의리 대의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남의 잘못을 잘못하면은 부끄러워하고 지금 한 건 잘한 거죠. 그래서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면 대의롭죠. 그게 의로운 것인데, 의로운 것이 여기에서 좀 성깔이 좀 어떻게 하거나 어떤 의식이 달랐거나 불의에 대한 그 감정이 과격해버리면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건 잔인한 거예요. 그게 여기에서 이제 선악으로 갈린 부분이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남에게 공경한 것이 중도에 맞으면 예의가 있어요. 근데 예의를 지나치게 차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아부하거나 무례하거나 해요. 바로 우리는 어떤 일을 대처할 때 바로 이 성품에서 잘못한 게 아니라 이 마음을 가지고 기능할 때에 과불급과 중도가 나와요. 이게. 그래서 육아에서는 대체로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손댈 수 없는 자리예요. 이게. 바로 이 원리를 가지고 사람의 마음이, 여기에 마음이 이제 기질로 봐버리니까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그 일에 대처하는 정이 달라져요. 이게. 그래서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썼느냐. 꾸정물도 물 아니지는 않잖아요. 꾸정물도 물은 물이잖아요. 그래서 뭔 말을 쓰느냐. 악한 것도 본성 아닌 것은 없어요. 그것이 단 지나쳐가지고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탁해도 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악해도 우리는 그것이 성품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말을 못해요. 성품에서 나온 것이 과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정에 관한 부분이,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글자가 있냐면 초발 유정이기 때문에 처음 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손을 못 댄다니까요. 이게 바로 이 정이 뜻이자로 가서 정이 나왔다가 이럴까 저럴까 생각하면서 그때에 우리는 공부를 붙이기 때문에 성의 공부를 한다니까요. 이 정이라는 것은 원초적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붙일 자리가 없다니까요. 툭 튀어나올 때는 튀어나오면서부터 이제 살피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뜻정자에다는 우리가 공부를 못 붙여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육아의 문자에 성정이란 말이 없다니까요. 정을 진실하게 하란 말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공부를 붙일 수가 없어요. 시간적으로 어떤 물이 톡 튀어나와가지고 거기에 감정이 막 일어나고 할 때는 이건 제어가 안 돼. 나와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이제 머리로 계산할 때 공부가 이제 그때부터 붙어요. 아까쯤에 그 성품하고 마음이 어느 것이 뭐냐냐 그런 말 아까 했었더라고요. 내보니까. 네, 그거 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 부분이
항상 두 가지에 있어요. 이 부분이.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논할 적에 두 가지 측면에서 논술이 돼요. 이거 너무나 제가 쓸데없는 소리를 안 하려고. 이 성품이라고 한 것을 논할 때 이 추월론이 있어요. 이 추월론이라는 것은 그 근본적인 것을 유추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유추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는 이 유행설이 있어요. 이 현상의 운행관계로 말한 게 있어요. 그건 이제 유행설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냥 쉽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절집안에서 마음법이 귀일하니 일기하쳐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마음법이 하나자리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유행설입니까? 추월론입니까? 근본적인 것을 미뤄 봤을 때 모든 현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에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건 추월론이에요. 원리 개념으로 따져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태극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음양이 있고 음양에서 사상으로 넘어서고 사상에서 또 팔결로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추월론이에요. 이게 있는 현상을 통해서 원리적 개념으로 유추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추월론은 항상 그 논리적 구조가 소급을 해요. 그런데 유행설은 어떤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이치인데, 이치라고 하는 것은 담을 그릇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담을 그릇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주전자로 물 따라줄 때 그릇에 담겨지기 전이라니까요. 이게 물방울이 잔에 들어갔을 때 그 물은 하나의 도구 속에 담겨서 성이 되지, 아직 떨어지기 전까지는 성이란 문자를 못 쓴다니까요. 딱 그릇에 담았을 때, 담겨져 있을 때 하나의 성질체를 이룬 거예요. 그렇다면 물을 담으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됩니까?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자의 논리가 중용에서도 두 가지로 써요. 그래서 천이 음양 오행으로 화생 만물에 그래요. 만물을 화생할 적에 기성형이요 이역구원이 유행론이에요. 그래서 이 기운으로서 우리의 이 형체를 만들어주고라는 이 형자 속에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기성형이요 리역구원이라 이치 또한 부여했느니라. 이렇게 쓴 것은 바로 기운으로서 형체를 만들어 놓으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몸이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성품이 붙었지. 어머니 뱃속에 가기 전에는 이 진리는 한 대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라니까요. 이건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 것이 아닐 때는 성품 성자 못 쓴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한 이치자가 성품 성자예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품 성자는 어떤 뜻이냐면, 추월론으로 하면, 그러면 사람이 이 원리가 있으니까 몸도 이 기운으로 만들어졌지, 그러면 추월론이에요. 그러나 현상에서 보면 어머니 뱃속에서 아기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성품이 달라붙었지. 그래서 이 기성형 리역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치자가 성품을 말하는데,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소생지리라고 그래요. 우리를 태어나게 해줄 수 있는 원리,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근원적인 걸 추구하면, 이치가 있으니까 기가 있지, 원리 없이 기가 있겠냐? 그러면 추월론이에요. 그런데 현상으로 딱 보면 받을 그릇이 있어야 물도 담길 거 아니냐고.
자, 이렇게 하면 기성형 리역본이에요. 자, 이런 것이 유행론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화생론이에요. 모든 만물이 변화해서 탄생하는 입장에서 보면 기가 있고 거기 속에 리가 담겨요. 예. 그래서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가를 항상 눈여겨보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태극이 하나 딱 있다가 그 다음날 음양 생겼습니까? 그렇게 안 된 것입니다. 태극과 음양과 사상이 어느 날 불현듯 하나로 있었겠지 차근차근 생겨난 게 아니에요. 그게 추원론을 하다 보니까 그 원리를 따져 가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는 만법 귀일로 해버렸잖아요. 만법 귀일 했는데 만법의 속성을 따지면 딱 두 가지예요. 그게 음양 개념이에요. 이 만법은 상대적인 것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동하면 정한 것, 밝으면 어두운 것, 강하면 약한 것. 이 물건은 전부 다 해도 반대적 속성으로 다 분류돼요. 이게 거기에서 농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는 만물은 음양에서 전부 다 분류되는 것이에요. 또 그것이 가장 쉽게 분류하는 방법이 모든 데에는 암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남자 여자 있듯이 모든 물체에는 음양 개념으로 딱 나뉘어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것이 다시 하나인 자리가 뭔가 하고 하면 이제 본원처로 태극이 나오죠. 이게 이렇게 해서 그 성리학이나 이 심리학이나 이런 것 할 때는 어느 측면에서 말한가만 그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본성이나 마음의 자리가 하도 범주가 넓어가지고 어디에서 본가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분석을 해 나가는 것이 이 마음이나 성품짜리 이 보는 방법입니다. 이게 마음과 성품이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 절집안 논리가 근본짜리 간 것이 대체로 이 추월론입니다. 이게 그 원리 개념 찾아 올라간 것이거든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법이 귀일한데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간 지 눈으로 본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직 모를 건데. 그게 왜지? 이는 이 중인이라 딱 해서 여기에 사람 인자는 군자를 넣질 않아요. 이게 여기에 중인이라고 쓴 이유가 벌써 편백할 수 있는 사람은 군자가 아니라고 다 바꾼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는 중인이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자 지는 어조사 어자와 같은 글자로 발어조사라고 합니다. 위에 쓰여 있기 때문에 발어사거든요. 그 해석하지 않은 발어조사에 허자로 해당됩니다. 그 지기소 할 때 지자 있죠. 전부 다 이게 늘어자 개념으로 어기소 그 늘어자가 이제 요즘에 학교에서는 그걸 하도 복잡하게 초석격 조사니 뭐니 했다 가지고 우리 그런 따지도 않은데 그런 대목에서 어쩐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 걸 제가 문법을 안 맡아요. 그 괜히 공부도 안 된 거 골치면 아프고 저희 한문과에 문법이 있거든요. 한문 문법이.
평생 안 맡아요. 그런 거 없어도 보면 되는데 뭘라고 복잡하게. 그리고 벽이라는 것은 이 편야라 그러거든요. 편백할 편자가 같거든요. 오자는 제인의 본유 당현지칙이라고 해서 방금 말한 친해, 천호, 외경, 애긍, 오타. 이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니까요. 이게. 공부 잘한 놈 미워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당연한 법칙이에요. 그런데 그레이 연자부터 이게 말이 바꿔지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여기도 딱 먼 글자로 사람 인자 위에다 써놨습니까? 그래서 보통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그래 보통 사람들이 그렇단 것이에요. 그래 상인지정은 이 보통 사람의 감정은 유기소양이 불가찰언이거든요. 그 향할 향자가 감정으로 보시면 되겠죠. 감정에 향한 바. 좋아하면 좋아한 대로 한없이 가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살필 줄을 몰라버린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향한 바에 살필 줄을 모른다 이 말은 감정을 이성으로 절제할 줄을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 말이. 그 이성의 절제가 없다 보니까 바로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필하머 일편하야 반드시 한쪽으로 치우친 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리고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해도 잘못된 사람은 애들을 잘못 대한 것이 누구의 잘못이냐? 내 몸을 잘못 닦은 것이에요. 이 말은 바로 부모 자신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신불수가 그거 아닙니까? 여기에 몸신자는 부모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자식에게 대하는 내가 문제예요. 이게 신불수를 그렇게 본 것입니다. 내 몸이 닦여지지 않는다 이 말이 쉽게 표현하면 부모의 몸이 벌써 수신 안 됐다 이 소리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부모라고 하는 것이 자식 앞에서도 안식처가 아니네요. 이게 안식처가 이 가정이 부모들도 자식 앞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게 안식처가 안 돼요. 그게 그 장자 사상이 맞아요. 그게 또 공자도 그런 말 했거든요. 하도 공부 안 되냐 질려가지고 어떤 제자가 좀 쉬러 가야 되겠다고. 어디로 쉬러 가려면 친구한테 가야 되겠다고. 이 친구한테 가면 편해요? 애 챙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집에 가야 되겠다고. 집에는 위로 부모 있고 아래로 자식 있는데 그럼 어디가 편한 자리냐고. 저 건너 산이라고. 그게. 그 장자가 그 말 했거든요. 그 장자가 그 말 맞아요. 생아 이루하고 나 이 세상에 태어나준 것은 고생하라고 놔줬다니까요. 이게. 그리고 이라 이 노예요. 늙어가라는 것은 서러운 것이 아니라 쉬라고 늙은 것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바로 아나 이사예요. 나를 편하게 해준 자리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게 그 장자말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이게 참 부모라는 것도 자식 앞에 쉬운 존재는 아니에요. 실제로. 그 서산진 씨 말 한번 봐보십시오. 서산진 씨와 편지 일자는 편백할 편자 한 글자는
위 수신 제가지 신병이라 수신과 제가에 큰 병폐가 된다. 이게 주자왈 정심수신 양단 대개 차착처는 우리가 내 마음을 바로잡고 몸을 닦는다라는 두 단락에 대체로 크게 잘못된 부분은 차착처, 오차와 그런 착오가 있는 차착처는 차착처는 비제 인욕상이니 사람이 대체로 잘못된 것은 어디서 잘못되냐면 이게 실제예요. 부모님들이 사시고 할 때 내놓고 큰 흉악한 욕심이 없어요. 이게 사실은 이 종교에서는 인욕 하지만 크게 따지니까 인욕이지, 큰 범주에서 보면 사람은 인욕의 위에가 잘못된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가 잘못됐느냐? 이게 좀 말이 다른 것 같잖아요. 사람 막 큰 욕심 부려가지고 잘못된 일이 별로 없다니까요. 그러면 잘못된 일은 어디 있느냐? 계시인 합유저사하니 그래요. 사람들은 어디서 대체로 잘못되냐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된다니까요. 이게 우리 살아가시는 보살님들이나 하는데 물론 세밀하게 보면 욕심이에요. 욕심은 욕심이어도 크게 보면 정말 내놓으라고 욕심 부린 사람도 별로 없네요. 이게 사람들 하는 잘못은 대체로 해야 할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을 범하고 있어요. 이것이 계시인 합유저산이 딱 그래요. 모두 다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데에서 잘못되는 것이지 막 큰 욕심 부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관가상의 차로로라고, 자, 이것은 안 해도 되는데, 이건 마치 관가상에 있어서 일상으로 가던 길을 잘못 가는 길하고 똑같다고. 자, 이 소리는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 글은 안 써도 되는데, 우리 큰 대로변이 있지 않습니까? 대로변을 가다가 한 블럭 덜 가야 되는데, 한 번 더 가본 것처럼 잘못 걸어가본 데가 있다고. 안 갈 길을 간 것이 아니라, 가는 길을 가다가 집을 좀 잘못 찾아가지고, 아니면 길을 잘못 찾아가지고, 살짝 잘못해 본 것이지, 원래 사람은 가시밭길에 욕심길을 간 건 아니라고. 사람이 원래 막 험난한 길을 가가지고 어떤 욕심으로 그런 길 간 사람 없어요. 하다가 잘못된 거예요. 하다가. 그래서 여기에 글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약간 치우친 오차 때문에 그랬지, 막 큰 욕심 부린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 가만히 쳐다보면. 그래서 이건 보편적인 노은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 앞에서 말씀드렸던 분치 등은 아까 4가지 사유소거든요. 분치 등 4가지 유소는 시는 시며 물접시 사오, 이것은 마음이 사물과 더불어 접촉할 때의 일로 말한 것입니다. 내 마음과 일 처리할 때. 그런데 방금 본 부분은 친해 등이지 않습니까? 친해 등은 시녀 물접시 사라, 이것은 나와 남들과 만났을 때의 일로 넘어서는 것입니다. 직위소 친해는
한번 예를 들면 그 친해 한바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친해 한바라는 것은 예를 들면 여 부자는 당주어 얘라 부자가는 당연히 서로 사랑을 해야 되겠죠. 마땅히 사랑을 주로 하나 그러나 부유불이여든 아버지에게 만약에 잘못한 일이 있어가지고 좀 집안 망할 일이 있다면 그렇다면 자식 자자는 빠졌거든요. 자식의 입장에서 불가이 불쟁이요. 그 다툴 자는 간쟁이라고 부모님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 아버님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그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건 오르르자거든요. 그 부모님한테 준엄하게 못하니까 한 수위 낮춰서 한 것이지만 그 성격으로는 엄단이거든요. 그건 사랑은 아니거든요. 기연이 막을란 데 목적이 있거든요. 사랑은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은 베푸는 것이고 은은 엄단입니다. 이게 인과 은은 간단한 개념입니다. 베풀고 자르고 한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자유불초어든 자식을 사랑한 건 당연지사지만 자식이 만약에 불초하면 역불가이 불갑을 지교지라 우리는 불갑을 그를 가르칠 줄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칼짓자 써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거기에서 잘못되었을 때 의로 규제해야 안 된다라고 본 것입니다. 지기소 경애를 여기는 했거든요. 그 경애한 바에 있어서는 이것을 갈지자 위로 넣어갖고 썼으니까요. 지소 경애에 경애는 경애한 바라는 것은 여군 고당 경애나 우리가 임금이라면 당연히 경애해야 되지요. 이게 이거 우리 할아버지라면 당연히 경애 대상이라니까요. 경애를 해야 한다니까요. 그러나 연이나 군은 군당 정부 책난이니 임금이라는 것은 당연히 정부 책난을 해야 돼요. 올바른 일로 구제하고 어려운 일로 이 꾸짖을 책자는 그런 일을 하도록 요구해야 돼요. 이게 책난의 군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럴 때 어렵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이 책난 뜻이 이 육아보다 제가 보기에는 이 절집안이 책난입니다. 중생들 부처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육아에서 말한 책난이 보통 임금을 갖다가 요순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난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책임을 지은 것입니다. 이게 그게 책난입니다. 어려운 걸로 맡긴다고. 이렇게 해서 정부 책난을 하면 어떻게 보면은 잘못됐다고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경애가 아니라 바로잡은 것이거든요. 그의 잘못을. 그러면 야 지관 경애불득이라 정구 책난 속에 뭐가 있습니까? 또한 지관, 단지, 지관, 단지, 관자까지 붙여갖고요. 또한 단지, 경애불득이라 이건 경애 아는 것입니다. 임금을. 겉보기에는 경애 아는 것처럼 이거 보이지 않아요. 천호도 우리가 천이 여기고 미워한 자식도 고, 가오, 로대 오히려 참으로 가히 미워할 만한 짓이 있어요. 그러지만 혹상 가교요 호교장처라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도 혹 오히려
그래도 가르칠만 하고, 그리고 또 혹은 그놈도 잘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 역당지지라 우리는 또한 마땅히 그것을 알아야지. 너무나 그랬었지 말라고 이제. 이 글은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어려워요. 이 자식에 대한 것은, 그리고 이러기 때문에 역자이교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을 바꿔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크고 그게 기대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대체로, 이런 말 하면 안 됐지만 예전에 선비 집안에 선비 난다는 분이에요. 그 대체로 그 무식하기가 짝이 없네요. 그 마렵의 선비 집안에 선비를 데리는 사람 거의 없네.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학교로 가르치니까 된 것 같더라고요. 내가 가만 보니까. 네, 요즘 보니까. 그 자기가 가르쳐서는 안 돼요. 그거. 아이고, 저 번역원의 선생들도, 네, 이런 말 하면 나 또 좀 그렇지만, 한문해갖고 한문한 자식들 별로 없네요. 그게. 몰라요. 제가 보기에 한 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딱 한 사람. 그렇게 머리가 명민하들 않으니까 부모 말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자식하고 부모 사이에 그렇게 되네요. 그게. 북계진 씨와 그 114쪽 보시면요. 5째 줄에 보면 북계진 씨 말이 있죠. 북계진 씨 5번째 줄에요. 이게 오타가 확 문제가 돼요. 이 오타는 죄악인데 편백되지 않는다면 적당히 해도 좋다 소리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잘못 몰아붙여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어서 북계진 씨도 여기에 글을 써요. 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오는 짓이 간어 위래요. 간어 위래요. 예를 하는데 간략하게 한단 말은 애를 좀 덜 챙긴 걸 말해요. 이게. 114쪽이요. 5번째요. 5번째 동그라미요. 그게. 14쪽에 5번째 북계진 씨 오타 때문에 그러거든요. 예. 그 오타, 그거 좀 다시 보려고요. 오는 짓이 간어 위래요. 오라 하는 것은 단지 예를 하는 데에 간략하며 그래요. 이것은 뭔 말이냐면 A를 다 챙기지 않는 것이에요. A를 챙기지 않는다 정도지 남들 앞에서 거드름 피운단 말은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게으를 타자는 짓이 나어 위래니 얘를 챙기는데 조금 게으른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는 수상수하가 달라요. 우리 수상에게는, 우리보다 위에 사람에게는 항상 깍듯이 챙겨요. 그러나 아래 사람한테는 한 수 낮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유 1등이나 하니 여기에 어떤 한 사람이 있다. 여기에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상비 가해면 우리는 최상으로 가히 사랑할 사람이 아니면, 그리고 차비 가경이면, 자, 거기 토를 오자 넣고 면자 넣으면 더 쉬웠는데 이해하기 쉬우라고 면자 넣거든요. 최상으로 가히 사랑할 사람이 아니고
다음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게 이럴 정도가 아니면 우리는 거기에서 지시 평평인 접진이, 단지 평평이라는 것은 그저 수평의 관계로 사람을 접촉한 거예요. 우리 애 다 안 챙긴 것이거든요. 우리가 상을 들고 가더라도 어른에게 상 들고 갈 때는 모든 거 깍듯하게 드십시오, 또는 밥상에 그 밥그릇에 복직해도 열어드리고 하는 것이지, 내 소아 사람까지 그럽니까? 그렇게 안 된 것입니다. 이것은 평평이라는 말은 그저 우리는 너무 높이 대하지 않고 그저 수평으로 대한 거예요. 그것이 오타예요. 그래서 자령인 간만이라, 이것은 억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로 하여금 간만케 한 거예요. 간단하고 조금 느슨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쉽게. 시부모 모신 것처럼 며느리 모실랍니까? 그거 아무래도 시부모한테는 깍듯이 대하는 것이고, 며느리한테는 한 손 놔가지고 물도 가져오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오타로 넘어간 것이거든요. 며느리 놓고 손수 부엌에 가서 물도 오실랍니까? 그것도 안 된 것입니다. 그게 우리는 수상수하가 있어요. 그 수하에게 너무 깍듯이 챙긴 것도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가 아까 말했듯이 너무나 어른 노릇해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제가 저기 경험한 노인네가 하나 있는데, 돌아가셨구만요. 그 부잣집 영감인데, 아랫목에 있어갖고 그 위에 재터리가 있는데도 사람을 불러요. 이런 영감쟁이가 내가 자식도 아니고 내가 공부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름 부르면서 재터리 갖고 하라고. 이놈 영감을 파가 은퇴를 잡으라고. 물론 서당의 선배니까 내가 데려왔죠. 그러지만 방에 있는 거 재터리 조금 가서 끄집어 오면 되지. 그걸 불러가지고 재터리 갖고 오라고. 그런 것이 지나친 거예요. 그 노인들 좀 그런 거 있어요. 옛날에 옛적이니까 요즘 생각하면. 옛날에 말도 못해요. 노인네들, 그 행세한 노인네들. 보통 아니에요. 그거. 아마 요즘의 젊은 사람들은 그거 어른들 꼴 안 봤을 거예요. 그게. 말도 못한다니까요. 담배를 태우면 좀 그냥 탈탈 잘 털던지. 그 옛날엔 나이롱이잖아요. 사방팔방이 다 털어가지고 나이롱 장판 다 말도 못한다니까요. 그런 측면이에요. 너무 어른 노릇한 거. 그게. 요즘은 그런 사람도 없더만요, 내 보니까. 그래서 뒷글이 아까쯤에 아는 사람이 적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이 적으니까 모르죠. 그것이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다예요. 고로 원해 유지하니, 그래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속담에 언해 유지가, 그 언자가 속담이죠. 고로 원해 유지하니, 그래서 우리 속담에 뭔 말이 있는가 하면, 인이 막지 기자지 약하며, 사람이 제 자식 잘못한 걸 모르거든요.
이게 사람이 이니 막지 기자지약이라고 사람은 제 자식 잘못한 것을 모르는 것은 왜 모르느냐. 그 옆에 글이 명언이거든요. 그게 주에서는 이계자 불명이라. 사랑에 빠진 사람은 자식 사랑에 빠지면 예, 자식 사랑에 빠지면 자식을 밖에 못 본다거든요. 그게. 그리고 막지 기묘지석이라고 그 싹은 농사지요. 자기 농사 잘 된 줄을 모르네요. 항상 남의 농사가 잘 됐다고 한 말은 우리 속담은 남의 손에 떡이 크게 보이네요. 그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래서 막지 기묘지석이라 하니라 그 싹이 큰 것은 이 말은 클석자는 그 싹이 무럭무럭 잘 자랐다, 잘 되었다. 아, 그건 모르더라라고 말합니다. 아, 어는 그 주예요. 어는 속어야라. 속어를 우리 속담을 말합니다. 이계자는 불명이요. 그 열자는 외놓은 게 좋습니다. 그냥 이계자 불명이요. 예. 사랑에 빠져버리면, 자식 사랑에 빠지면 박지 못하다 이 말이 너무나 자식을 사랑하다 보면 내 자식 잘못을 모르거든요. 그 이것이 망친 것이거든요. 아이고, 이 골목에서 애들 싸우면 그러지 않아요. 우리 집 애기 같이 순한 놈이 없는데. 그래. 그 부모님 한 소리거든요. 그 내가 보기에는 순하도 않더만.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계자 불명입니다. 그게. 그 탐득자 무렴이 그겁니다. 얻기를 탐하는 자는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 욕심이 많은 자 만족할 줄 모른다 이 소리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사랑에 빠지고 욕심에 빠지면 사람은 모르게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한번 다시 봐보십시오. 사랑에 빠지고 욕심에 빠진 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것이 내 마음이 잘못되고 내 몸이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집안을 망친 걸로 이어간 것입니다. 이처럼 백성을 다스린다라는 신민은 항상 명명덕을 밑자락에 깔고 글을 쓴다라고 그 뒷글은 전부 다 그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방금 읽은 이계자 불명과 탐득자 무렴, 이것은 정심수신이 안 됐다예요. 이게. 그러니 시적 편지 위해이, 이것은 편백된 마음이 해를 쳤다가 이것이에요. 편백이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빠지고 욕심내고, 그 앞에 빠질 익자하고 탐할 탐자 있었죠. 그것이 편백할 편자예요. 그게. 이 편이 해가 되어가지고 바로 이제 그걸 아시겠죠. 편이 해가 됐다가 정심수신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가가 안 됐다가 뒷글이에요. 그래서 이 가지 소위 부재하라. 그래 집안이 가듬어지지 않게 된 거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그 쌍봉여시 말을 한번 다시 봐보십시오. 방금 편백백자 우리 말했죠. 편백을 편자요. 쌍봉여시도 그 말이에요. 쌍봉여시왈 지기소 친해 등이 벽자는 그 친해한 바 등등에 편백했다라는 이 편백할 벽자는 언신지 불수야고 딱 그래요.
몸이 닦여지지 못함을 말한 것이니라 라고 해요. 그리고 막지 기자지약은 그 자식의 잘못을 몰랐다라는 것은 뭘로 넘어가 버리느냐. 예, 언가지 부재하라. 집안을 가다듬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돼요. 이게 그러지 못한 판이라. 대의는 자 이렇게 보면은 아까쯤에 제가 농담삼아 말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큰 편패는 편백할 편자예요. 이게 편백할 편자고 그 제가 그 장자 말했지 않습니까? 유심에서 나온 거예요. 유심에서. 그게 이렇게 해서 대의는 위 유기 이거 일편고로 이 글의 대의는 오직 그 일편에 빠졌기 때문에 한쪽에 빠졌기 때문에 그 일편이라고 하는 것이 한쪽에 치우쳤기 때문에 호부지 기약이요 좋아하면 그의 잘못을 모르게 되고 호부지 기약이요 오부지 직임이라 미워하면 그 자식 아름다운 것은 몰라버려요. 유기시인 불수라. 이렇게 해서 오직 그 몸이 닦여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재라. 집안이 가다듬어지지 못한다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사실은 부모 노릇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여기에서 봐야 할 글자가 당간, 양, 고자니 마땅히 두 개의 연고고자를 바란 말이 방금 보셨던 데가 고로 언에 유지하고요. 그 앞에 부분에 보시면 고로 호의직임이 할 때 고로가 있었죠. 이게요. 앞에 장이에요. 그게 112쪽에 보시면 그 경문 끝허리에 112쪽에 그 고로 호의 직이 오 한데 112쪽에 그랬죠. 예. 이렇게 해서 좋아하면서도 그 좋은 점 모른다는 그게 고자 있잖아요. 그 아랫부분 그게 하고 이 부분에 고자가 이런 뜻을 결론내고 있어요. 예. 인지, 직이, 인지, 인, 직이소, 친해의 벽은 사람이 그 친해한 바에서 편백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위인자 언이니 이것은 무릇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말한 것인데 위자가 위하다요. 범위인자 무릇 모든 사람 된 자들 모든 사람을 포괄적으로 말한 것인데 여기에 막지 기자지악은 그 자식의 악을 모른다라는 것은 가지 일단언지라 참으로 짐짓 집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서를 들어 말한 것이지 이게 범주를 넓혀서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자식만 좋아한가? 이게 자식만 좋아가지고도 치우쳐서 집안이 망친 부분이 있지만 부모님들이 살다 보면 친구 좋아가지고 그 가까이 한 사람 좋아가지고 자식 소홀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 세상사 살다 보면 그런데 여기는 단지 자식 하나만 들어 말한 것이지 우리의 모든 사람을 대할 적에는
치우쳐버리면 끝이에요. 이게. 그런데 요즘에 가만히 그 젊은 사람들을 보면 치우친 경향이 더 있더라고요. 미우면 죽으라고 미워해버리고, 그 예전 사람보다 예전에는 무던히 그러잖아요. 무던히. 예, 요즘 젊은 사람들 가만히 봐보면, 그 나이 어린 친구들을 보면 무던히란 말이 없어요. 그 예전 어른들은 그냥 무던히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아도 나이 드신 분들은 내색 않거든요. 그 싫어도 내색 안 해버리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글하고 맞춰보면 편백되지 않는 수행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 무던히 사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무던한 노인네들이 그 집안 잘 이끌어간 것입니다. 그 좋아한 것도 없고 싫어한 것도 없고 그저 무던히 살아가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예전에 노인네들이 공부 안 해도 진짜 수행하고 사신 분들이에요. 그게. 근데 요즘은 제가 항상 욕하지만 사람을 그렇게 감각적으로 만든 것은 TV 같아요. 이게. 그 너무 사람이 감각적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 감각은 편파성을 낳거든요. 이게. 다음 한 구절 봐보십시오. 차이 신불수 할참입니다. 그 116쪽이에요. 차이 신불수면 그 경문이요. 차이 신불수면 이를 몸을 닦지 못하면 불가이 제기가 아니라 그 집안을 가다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니라. 자, 이렇게 보시면 불수란 말 아시겠죠? 여기에 불수를 다른 글자로 앞에치 뽑아보면 뭔 글자 나옵니까? 편백할 벽자. 이게. 그 몸을 닦지 못한다 이 말은 내 몸이 편백했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고서는 집안을 가다듬지 못한다 이렇게 나간 것입니다. 이게. 운한전지 8장이니 수신제가하다라고 해서 수신제가에 관한 부분을 여기까지 끝낸 것입니다.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좀 봐보십시오. 그리고 이게 만약에 그 대학이 일찍 끝나면 그 앞에 대학 독법이 있거든요. 그 독법 보시고 그래도 시간이 있으면 중용 서문 같은 거라든지 독법을 좀 보셔요. 그건요, 우리나라 영조대왕께서 서문을 지셨어요. 그래서 사서삼경에 우리나라 대왕이 칠서 속에 그 대학 보시면 첫 장이 이게 한 장 있죠. 네, 현대성시. 네. 영조대왕 서문인데 칠서 가운데에 우리나라 사람이 서문 붙인 것은 한 장이 없어요. 하나도. 그런데 영조대왕께서 대학에 서문을 쓰셨어요. 영조대왕이 제왕이기 때문에 우리 국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 앞부분에다가 이거를 써놓은 것이에요. 그 칠서 다 보셔도 우리나라 사람이 서문 쓴 게 한 장도 없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 아래로 무슨 말이 들어있어요? 그것도 언제 한번 봅시다요. 그거 얼마 안 돼요, 그건요. 그건 얼마 안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 영조대왕이 그 어려서 공부했다가 훗날 또 대학을 다시 보셨는데 그때가 이 서문 썼던 갑자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갑자년에 이 갑인, 아니 갑인, 여기가 무인년이었구나. 아니구나. 갑자일에 썼죠. 네. 이 갑자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네, 이 갑자일이요. 이 갑자 때문에 그 주자가 했던 그 날짜하고 같다고 그래서 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담겨져 있는 뜻은 우리 일반적인 뜻으로 대학에 관한 어떤 의미를 밝힌 건 아니고요. 대학을 잘 그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평범한 글이에요. 그 시간 있으면 언제 한번 봐드릴게요. 여기 있는 서체가요. 네. 일반 한자 서체랑 달라서 네. 사전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사전을 보면, 목표를 보면 여기 있는 글자를 맞춰서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요, 우리나라의 활자의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는 이 활자를 만들 적에 그 명필들이 썼지 않습니까? 다 필기로 썼거든요. 필기로 썼는데 붓으로 쓰다 보니까 속자가 많아요. 이 속자가 많다 보니까 일본이나 중국에서 쓰는 글자하고 좀 달라요. 그것이 우리나라 일반적인 속자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좀 안 나온 글자들이 있거든요. 좀 이런 말씀 좀 드리면 미안합니다만 대충 밀어보셔요. 아니, 속자 사전이 없어요. 그게 괜히 속자 사전이 뭐 있는 거 보면 골치면 아파요. 그냥 적당히 그냥.